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훈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제 시중에 유명한 공부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법을 제공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합격생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공부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수험생분들은 이제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법을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장점 같은 거 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활용하는데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자신과 어떤 게 잘 맞는지 모르는 수험생분들은 이제 많이 혼란이 오세요. 그래서 공부법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영상을 좀 다뤄볼게요. 제가 444 공부법을 만들기 전에 제가 이제 참고했던 이제 공부법들이 첫 번째는 자, 지금 스마트 이거 터치펜이 제가 지금 좋지를 않아가지고 약간 잘 안 써질 수 있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전효진 선생님. 자, 보자. 오, 안 써져. 자, 전효진 선생님, 뭐, 842 공부법이나, 아예 책을 사서 봤어요. 그리고 황남기 선생님. 이제 7급으로 이제 유명하시죠. 또, 실질적으로 저는 도움이 되었던 거는 아공법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아공법 카페도 있었고, 어, 객관식 시험을 기출 문제풀이로 이제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자, 이 공부법을 봤었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뭐 내가 쪽에서는 옛날에 난공불락 뭐 신용환 선생님, 김건호 선생님 뭐 다양하게 공부법 같은 거 이제 영상 유튜브에서 남겨주시죠. 그리고 저랑 개인적으로 친한 박영철 멘토, 그리고 요즘에 이래공님 영상을 좀 많이 봐요. 한 명, 그냥 쭉 일단 나열해 볼게요. 그 다음 모두경의 김덕관 선생님. 그리고 해커스의 제가 요 근래 그 조철현 선생님이었나? 이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 선생님 것도 봤고, 그리고 합격생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상꽁이님, 그리고 이제 전자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시천님과 당기양님, 그리고 뭐 이너피스님은 사실 뭐 공부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장수생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생들 중에서 이제 수험기간이 길었던 장수생분들의 영상을 좀 좋아해요. 왜냐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 학교생은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윤규 변호사님, 요즘에 이윤규 변호사님 책 지금 한 두 번 정도 보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봐요. 제가 이렇게 영상들이나 공부법을 많이 참고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08세 클래스를 운영하니까 수험생들 상담을 하려면은 이제 좋은 공부법을 저도 이제 알아가지고 각각 수험생들에게 맞춤식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 조언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효진 선생님과 그리고 한남기 선생님 이거 영상 봤을 때는 좀 약간 상위권 공부법 같았어요. 좀 많이 어려웠어요. 특히 전효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독하게 하시는 스타일인데, 근데 사실 그렇게 독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남기 선생님 영상을 좀 봤을 때는 7급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저는 영어 관련돼서 좋아하는 영상 봤는데 그거 좀 사실 좀 놀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래서 요 두 분 영상을 봤을 때는 쉬운 방법은 아니겠구나 진짜. 어, 그 한강희 선생님 7급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공법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 공부 방법은. 객관식으로 이제 회독을 하면서 삭제 작업도 하고 객관식 해설이 잘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공무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도 약간 좀 아셨던 점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물론 인강을 잘 보지 말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근데 책에서도 말은 하긴 해요. 인강 무용론은 아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강을 안 본다는 전제에 좀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거 딱 책을 읽으면서 저 재밌게 상당히 잘 봤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어, 적으신 저자분도 그렇고 거기서 합격하셨던 분들도 전에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인강을 많이 보고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합격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인강을 보지 말라고 한 부분 자체가 9급 학생들이 사실 인강 보고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공부법이 맞다는 전제에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직접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강의보다는 상담을 더 많이 하는 케이스니까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오랫동안 멘토링도 해오고 상담도 해봤는데, 수험생들 케이스는 정말 다 다양해요. 어떤 특정 공부법으로 무조건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조언을 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조언을 준다고 하면은 그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담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유이은 변호사님 뭐 공부법도 많이 봤고요. 왜냐면 수험생들마다 다들 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본인의 공부법만이 맞다고 이제 설명을 해버리면은 첫 번째, 신빙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그거랑 안 맞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합격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아공법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강의를 좀 줄여야 된다.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좀 필요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대다수 이제 실제 합격생들 케이스 아니고서는 영어 과목에 대한 조언이 상당히 좀 빈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영어는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른다는 전제에 약간 적었다?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마찬가지 신용환 선생님, 김용환 선생님도 이제 제가 뭐 아침 조회나 여러 가지 동영상 많이 봐요.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 강사는 아니니까 이제 좀 영어에 관련돼서 이제 조언이나 그런 거는 없으시고 대신 다른 조언 같은 도움되는 것도 많습니다. 저랑 친한 박연채 멘토. 박연철 멘토는 특징이 이제 난공불락에서 이제 관리 교수가 아니라 상담 역할도 하셨고, 그리고 공단기에서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강사님들 교재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세요. 지금도 멘토링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장수생이었어요. 친하니까. 그래서 좀 약간 공감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요즘에 많이 보는 이제 영상은 이래공님 영상이에요. 이분도 합격생이신데, 교재를 리뷰하는 거 제가 봤는데, 상당히 냉철하세요. 냉철한 박연철 멘토님 버전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학생들 상담하려면은 이제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뭐 교재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뭐 재시생분들, 합격생들, 이제 교재, 각각 강사님들 교재가 어떤지, 그리고 강의 스타일, 그리고 이 강사의 강의할 때 특징, 장점, 단점, 수험생들이 느끼는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맞춤 식으로 상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김덕환 선생님, 상당히 영상도 많이 올려주시고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근데 저는 김덕환 선생님은 저랑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른 점은, 그리고 김덕환 선생님이 너무 라이브 할 때 슈퍼공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30분은 거의 슈퍼공부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 어, 김덕관 선생님은 이제 보통 한 과목을 이제 보통 많이 추천을 해주세요. 그 저는 이제 보통 세 과목을 추천하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게 옳고 그르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 과목을 공부했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그 한 과목에 집중해서 빠르게 진도 나갈 수 있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일단은 이제 한 과목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과목만 공부하면 진짜 머리 아파요. 웬만한 의지력 있지 않고서는 진짜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다른 감을 읽기 싫다, 읽기 쉽다 그런 게 있죠. 근데 반대로 저는 이제 세 과목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영어 강사니까 공모는 국어랑 영어가 있고 그리고 소방은 영어가 있잖아요. 언어 과목은 한 과목이 좀 약간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 감각 잃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과목 공부했을 때 장점은 저는 생각했을 때 돌아가면서 공부하니까 좀 덜 지루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감을 약간 좀 덜 잊는다는 거. 물론 단점은 이제 한 과목 과목의 장점이겠죠. 한 과목에 비해서 좀 느리다는 거죠.
근데 둘 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줄여가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 과목을 공부하신 분들도 나중에는 좀 해도 됐어요. 그러면 세 과목으로 늘리셔도 되고 또 세 과목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최종이 되고 나서 아 나 특정 과목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한 과목을 공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과목이 옳다, 세 과목이 옳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각자 수험생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랑 한국사 건정제 시험이니까 좀 법과목이니까 당연히 한 과목 위주로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7급 뭐 지방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9급 공무원은 국어랑 영어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방도 영어가 있기 때문에 한 과목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케이스라면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덕환 선생님한테 약간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너무 한 과목이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닌데 그거 아닌 학생들도 많은데 그리고 한 과목으로 합격하지 않고 다양한 과목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래서 약간 좀 폭넓게 봐주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 점만 약간 좀 아쉽긴 해요. 나머지는 상당히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철현 선생님 이거 성함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해커스에서 이제 오래전에 찍었더라고요. 2년 안에 합격하는 방법. 근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좀 놀랐던 게 선생님께서 전효재 선생님, 한강희 선생님 야구법에 대해서 말할 때 저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철 선생님 강의를 봤을 때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을 공부할 때 대학교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먼저 보고 해라. 한 2주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면은 행정 공부하실 때 아마 좀 더 기본서 이해하기 쉬울 거다. 근데 저는 그때 들은 생각이 수험생들 그럴 시간이 없는데 5과목 공부하느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기본서 좀 이해 안 되더라도 빠르게 나가고 차라리 기출을 그 시간에 몇 번 더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른 이제 방법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뭐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다들 자신의 공부에 맞다고 하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약간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성공인이 상당히 좋아요. 단기 합격 교수님이신데 기반이 있으세요. 근데 영상도 상당히 좋고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시청님과 당기한님, 저 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영상 상당히 많이 봐요.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단기 합격생분들의 케이스를 볼 때 수험생들이 약간 좀 유의할 점이 단기 합격생분들은 진짜 짧은 기간 단기 합격을 한 거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반이 있는 케이스. 예전에 막 유튜브에서 막 노비스 단기 합격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었어요. 왜냐면 상당히 자극적이죠. 구독자 올리기도 좋고 수험생들 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키워드라는 거죠. 노베이스에서 단기 합격. 근데 강사로서는 모순인 것 같아요. 노베이스가 단기 합격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또 그분들의 커리를 봤을 때, 그 짧은 4에서 5개월 동안 그런 많은 커리를 그렇게 잘한다?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유베이스로 생각해요. 물론 누군가는, 그것도 행정과 행정화 다 처음 공부하는 건데, 수능 이후로 노베이스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 관리 보면서 느낀 건, 노베이스라는 개념은, 베이스라는 개념은 좀 다양해요. 물론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했냐 아니냐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부 습관, 언어 감각, 무시 못해요. 실제로 누군가는 상위권 학교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영어 좀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 잘하면은 단기 합격은 충분히 가능해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재시생들 상담할 때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항상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다. 그리고 합격생분들은 자신이 그날 시험 본 거에서 아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을 뿐이고, 만약 그분들이 그날 시험에서 재수없게 본인이 약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으면 그분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불합격생도 실력이 없어 떨어진 거 아니다. 단지 적게 뽑고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기 합격생들 너무 짧게 단기 합격했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독특한 케이스. 베이스가 있거나 운이 좋거나 아니면 뭐 수험 기간을 미화시킬 수도 있죠. 워낙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서 이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단기 합격 수험생들의 영상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베이스가 있는 분들. 그분들은 도움 받고서 합격을 합니다. 똑같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베이스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위권 공부 방법과 노베이스 공부 방법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대다수의 강사님들의 영상들을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다 상위권 공부 방법을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강사님들이 1년 과정을 자꾸 강의에 나가기 때문에 실력을 노비스 맞춰서 나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전제, 수업을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진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대다수가 본인 공부에 맞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단, 베이스가 있을 때. 근데 노베이스 분들은 저는 좀 다르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444 공부법이 못한다는 전제에 그냥 못한다는 전제에 만든 공부 방법에서 노베이스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너피스님이나 박연철 멘토님 같이 이제 좀 약간 수험계 좀 늘어나신 분들은 장점 공감대가 있어요, 진짜. 떨어져 보고 많이 시행착오 해봤을까? 단기 학교생들에 비해서 공감대가 상당히 커요. 근데 아쉬운 점도 가끔씩 보일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 장수생분들 또는 NC생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문제점은 본인들이 시행착오한 거를 합격의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수험기에 늘어나신 분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걸 공부하라고 해요. 본인들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단기 학생들은 또 반면에 장점은 할 것만 하라고 해요. 중요한 거면 시간이 워낙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시행착오 한 것을 합격의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 무료 학습 설명회 오셨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보는 유튜버 분 중에서 2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설명하기를 기본서 5번 보니까 점수 잘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분은 5번을 봤는데 그래서 성격이 늘어난 거다. 차라리 한 번을 보고 기초 4번 더 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마 더 빨리 합격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기에 좀 늘어난 학교생들의 케이스를 볼 때는 그분들이 시행착오한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이 시행착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새겨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약간 좀 말하는 것 중에서 너무 많은 교재를 풀라고 하던가 안 돼요. 여러분들 1년 안에 합격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점은 약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윤규 변호사님은 저 요즘에 책을 2번 지금 읽고 있어요.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이윤규 변호사님 책 읽었을 때는 비판적으로 읽기. 두 번째 읽을 때는 딱 읽으면서 공시생분들이나 경시생분들, 소시생분들한테 이런 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걸 참고하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진짜 인강 없이 독학으로 그 짧은 기간에 그 책을 딱 봤을 때 저 느낀 게 뭐냐면 간결해요, 상당히. 그 내용도 좋아요. 좋은 내용 맞습니다. 근데 이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했을 때 공시 쪽에 특화된 게 아니니까. 왜냐면 이거는 상위 시험이잖아요, 사법고시 같은 경우. 뭐 전유 변호사님 마찬가지고. 그런데 상위 시험하고 저희 아래 시험, 공시랑은 좀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편입을 했거든요. 2006년도에 이제 편입을 했고, 2007년부터 편입 영어 과외를 시작으로 저는 이제 과외 이제 수업에 특화된 케이스인데,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까지 다 영어 과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편입을 공부했다 해서 편입이 이제 공부가 더 어렵단 말이죠. 편입 영어 공부 방법으로 공무원 영어를 학생한테 조언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변호사 공부법이나 사시 공부법이나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약간 이제 좀 그런 상위 시험에서 약간 좀 빗대어서 좀 설명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응 변호사님 영상 저도 많이 보는데 영어와 관련된 조언은 저는 영어 강사들은 좀 안 맞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윤희 변호사님은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영어는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특수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보편적인 방법을 더 공부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리고 뭐 영어 관련된 동영상에서 막 문법책 볼 필요 없다, 어휘책 볼 필요 없다,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의 영상 봤는데 영어 강사로서는 저거 아니다, 학생들 저거 또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나머지 영상이나 책 봤을 때는 진짜 도움되는 부분 많았어요. 특히 목차 목차 관련해서 목차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는 보니까 막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좋은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분들이 아마 많은 영상을 볼 거예요. 근데 공부법 영상에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적인 건 없다. 그건 누가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100명의 합격수가 있으면 100개 합격 수기가 있고 100개 공부 방법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상위권 공부 방법과 저는 노비스 공부 방법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강사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예를 들자면
기반이 있는 학생들은 뭐 하프모사 같은 거 막 풀 수 있죠. 다 좋다고 하죠. 근데 노베이스 분들은 아직 영어 문장도 읽기도 힘든데 뭐 하프모사 갑자기 막 풀어서 막 섞인다던가 단계 변수이 중요한데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법을 볼 때는 무조건 이 공부에 맞다고 설명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늘 조심을 해요. 학생들 상담할 때. 지금 학생들 케이스를 보니까 이런 베이스가 있고, 지금 문제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 맞춘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이제 공부법도 참고하고, 이제 많은 학교 수기도 참고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험생들도 어떤 특정 공부에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경계해야 돼요. 그분은 그분만의 약간 경험 바탕으로, 물론 그분도 학생들을 많이 배출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이거 느끼더라고요. 학생들이 정말 다행해요. 그리고 자신과 잘 맞는 부분 위주로만 하면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학교생 수기를 보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봤는데 이거 나랑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어떤 선생님 이런 공부법을 봤다. 아니면 어떤 학교생이 학교 수기 봤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공부했는데 이게 저랑 맞을까요? 그러면 지금 상담 질문을 신청해주신 수험생은 지금 공부 스타일이 어떤지 제가 다 체크한 다음에 관련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법은 잘 활용하시면 정말 수험 기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